오늘은 화면에서 보이듯이 저렇게 눈 부분만 확대된 그런 이미지를 그려보겠습니다. 지금 캔버스 그 상태, 바로 하얀 그 상태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언더 페인팅을 해주고 있는데요. 언더 페인팅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캔버스 처음 그 상태의 표면 위에다가 페인팅을 하면 붓의 발림성이 별로 좋지 않죠. 붓질이 되게 뻑뻑하고 물감이 잘 발려지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. 유화는 붓질이 되게 잘 되고 붓이 쓱쓱 잘 나갈 때가 유화 물감 위에 표현되어질 때, 표면에 물감이 어느 정도 있을 때,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표현이 들어갈 때, 그때가 가장 붓질도 잘 되고 표현도 잘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죠. 언더 페인팅을 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중간 톤의 역할을 할 수 있다. 지금 오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핑크라든가 바이올렛 이 정도의 통일된 톤이죠. 전반적으로 그 중간 톤 정도 옅은 색을 칠해주면은 그 위에 표현에 있어서 조금 밝은 부분은 이제 티타늄 화이트라든가 이렇게 밝게 표현해주면 되고, 어두운 부분은 좀 더 어두운 색을 섞어서 표현해주면 되고, 중간 톤은 그냥 공짜로 초반에 언더 페인팅해서 공짜로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다.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지금 피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피부 표현을 조금 설명드리자면,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좀 어두운 부분을 약간 오버 페인팅, 실제 이미지보다 그 어두운 부분을 좀 더 단순하게, 좀 명확하게 잡아버리는 거죠.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붓질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실제보다 좀 더 약간은 크게 단순하게 그냥 처리해버린 그 어두운 영역을 밝은 색으로 침투해주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표현해주는 거죠. 그래서 피부 특성상 피부 표현에서는 어두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잡아주고 밝은 색으로 침투시키면서 그 어두움과 밝은 색이 서로 잘 섞이면서 보여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, 이런 표현이 필요하다. 오늘처럼 얼굴이 확대된, 부분이 확대된 표현을 연습하면은, 특히나 피부 연습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피부톤은 되게 아주 오묘하잖아요. 뭔가 딱 모양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핏기라든가 그런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 영향을 받으면서 색이 다각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지금 붓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. 돈모붓인데, 제가 아주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돈모붓을 거의 안 쓰는데, 요번에 돈모붓을 한 12개 정도 샀는데, 산 김에 돈모붓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제가 저렇게 손가락으로 붓모를 저렇게 쓰다듬으면은 저 부드러움이 보일 정도로 돈모 붓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드럽더라고요. 윈저 앤 뉴튼 아티스트 신서틱 호그 플랫붓. 플랫붓은 저렇게 납작한 붓을 말하는 거죠. 근데 유화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처음 접했을 때, 유화붓 하면은 이제 파는 거 있잖아요, 화방에서. 지금 보여지는 오른쪽에 저 붓, 국산 화홍붓인데, 저 붓은 정말 돌덩이 같죠? 저렇게 움직이지도 않아요, 붓모가. 도대체 왜 저런 딱딱한 붓으로 그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. 실제로도 많이 불편하고요.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하고 의아스러운 게, 유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왜 저 딱딱한 붓을 세트로 모든 학원에서, 심지어 대학교 미대에서까지 저 붓을 준비하라고 할까? 저 붓은 딱딱하고, 특히 초보분들이 유화 처음 접할 때 저 붓을 쓰면은 되게 유화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, 유화는 너무
불편하다, 재미없다, 붓질이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. 돈모붓이라고 다 저렇게 딱딱하진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돈모붓도 얼마든지 그 모질이 아주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탄력 있고, 그러면서도 또 돈모 특유의 그 내구성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도. 너무 부드럽기만 한 그런 천연모는 몇 번 쓰면 그냥 붓끝이 갈라져 버리거든요. 하지만 돈모붓은 되게 탄탄하게 그걸 지켜내죠. 그래서 돈모붓도 잘 선택하면은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, 유아에서.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다시 그림 설명으로 넘어가서요. 반복적이고 지루한 게 저런 눈썹이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수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. 오늘은 되게 크게 확대된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 눈썹 한 가닥 한 가닥이 상당히 두꺼워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훨씬 쉽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그림은 큰 그림이 훨씬 편하다.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저렇게 납작 플랫붓으로 눈썹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두꺼운 그런 선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눈을 이렇게 크게 확대된 이미지를 그리는 이유는 저렇게 눈을 구체적으로 그려봤던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물화에서는 인물은 다 통일된 것들이 있잖아요. 규칙성, 눈, 코, 입, 뭐 그런 게 없는 인물화는 뭐 없겠죠, 당연히. 그래서 이렇게 눈이라든가 다음에는 코, 뭐 그 다음에 입도 한번 확대해서 그려볼 생각이에요. 이렇게 확대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그리면은 다음에 이제 작은 그림에서 눈은 어느 정도 좀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. 여기서 학습되어진 걸 같고요. 그래서 이모라를 그리는 배우는 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대된 이목구비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, 좋은 도움이 된다, 뭐 이런 개념에서 오늘 확대된 눈을 그리고 있습니다. 오늘 눈은 또 특이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있는 건 아니고 한 방울이 똑 맺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. 눈이 크게 확대되니까 눈 흰자의 그런, 아무래도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눈이기에 눈이 좀 충혈돼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실핏줄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 그려야 되니까 정말 눈에 대한 연습을 좀 효과적으로 눈에 대한 연습이 좀 많이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눈 밑에 미세한 주름 같은 것들, 오늘은 그것들을 아주 막 전부 다 표현하려고 하진 않았어요. 근데 어느 정도만 표현해주고 하이라이트 부분 조금 빛이 반사되는 부분들 있죠, 찍어주고 있는데 피부의 그런 뭔가 윤기라고 할까요? 피부 특유의 그런 반질반질한 그런 느낌, 유화로 참 표현하기 적합한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그런 피부 표현을 잘한다 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정말 피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피부의 색이 그 살갗이 이렇게 약간 투명성이 있어서 그 피부 안에 그 혈관이라든가 혈액의 색이 비춰주어서 빛과 만나서 어떤 색들을 막 띠는 거 아니에요? 어떤 부분은 좀 푸릇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붉은색 계열로 좀 보이기도 하고, 여러 가지 색의 빛의
효과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피부 표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 다 이렇게 편집돼서 전체적인 그 과정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영상 이렇게 짧은 영상 13분 정도 되는 이 짧은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쓱쓱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, 유화를 안 그려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. 근데 이게 다 편집된 거예요. 그래서 순수 그리는 시간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, 이것도. 그래서 그림은 정말 어렵다,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잘 안 되니까 계속 하면서 극복해야 되고, 또 극복하려면은 뭐 마냥 열심히 한다고 뭔가 극복되는 게 아니잖아요. 어떻게 내가 잘 안 되는 거를 어떻게 바꿔서 방법적으로 강구를 해서 효과적으로 도구를 다루어서 극복하느냐,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여러분들께 그런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제 작업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뭔가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 든다, 뭐 이렇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아주 초보분, 뭔가 좀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을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를 좀 잘 하시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예요. 예. 부족한 실력이지만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